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해설 강의 4부에 오셨고요. 마지막 기하 선택 과목 해설입니다. 네, 전 연대가 함께 공부하는 현희쌤이고요. 네, 일단 시험 보시면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기하 보신 분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선택자 수가 좀 적은 과목이죠. 그쵸? 네, 그럼에도 여기까지 잘 버티시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기하의 경우에는요, 선택 과목 요 세 개잖아요. 그리고 환경과 통계, 미적분, 기하인데, 환경과 통계하고 비슷하게 평이한 난이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이제 어려운 난이도 꼽자면 28번 문항 하고 30번 정도였지만 사실 28번, 30번 모두 기존에 나왔던 기하 문제들에 비해서는 평이한 난이도 출제되었고 교과서적인 정의를 잘 알고 계셨다면 큰 어려움 없이 잘 푸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같이 문제 하나하나 좀 보시면서 이제 한번 해설 좀 해드릴 거고요. 앞으로 혹시 2025 학년도 수능에서 기하 선택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기출문제 통해서 앞으로의 공부 방향 잘 잡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바로 시작하기 전에요. 일단 같이 한번 기하 문항 분석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8문항은 나와 출제가 되었고요. 2차 곡선 3문항 출제되었고, 편면벡터 2문항, 그리고 공간도형 공간좌표 파트에서 3문항 출제가 되었습니다. 공간좌표에서 이전 문항 출제가 되었고요. 나머지 이제 문항 출제가 되었는데 출제 비중 자체는 항상 나왔던 대로 2차 곡선하고 공간도형 파트가 좀 많이 출제가 되었고 편벡터가 2문항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빨간색 표시한 부분이 조금 이렇게 고난도 문항을 생각하는 문항들이었는데요. 28번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공간도형에서 이면각 문제 나오게 된다면 보통은 다른 단어 결합을 크게 안 해요. 안 하는데 이번 문제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 2차 곡선하고 타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줬었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까다롭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도형 자체 큰 자체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필요한 그 평면을 그려가지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번의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정삼각형이 주어지고 나서 가족권, 나족권이 주어졌었는데요. 결국에는 조건 해석해서 봤을 때 점이 하나 주어져 있고 그 점이 고정된 점이 하나 있고 결국 움직이는 점이 있는데 그 점까지 거의 일정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원이거든요. 그쵸? 원이기 때문에 사실 그 원이라는 걸 해석하셨다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셨을 거고 또 최종적으로는 합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벡터가 평행해야 된다. 그것까지 조금 이제 보시는 것이 중요했던 문항이 맞습니다. 나머지 그 이외의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좀 평이하게 항상 봤던 기출에서 봤던 형태 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굳이 한 적고자 26번 정도 26번 같은 경우에는 정사형 문제였었는데 그림이 조절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보통 이제 문제적인 상황을 그림을 표현해내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내는 것이 조금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같이 같이 한번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 거고요. 천천히 한번 문제 한번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공간좌표 문제였습니다. 그 보니까 지금 중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출제했었죠. 그쵸? 자,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자, 두 점 AB, 선분 AB의 중점이 좌표가 지금 4,0,7이라고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자? 그쵸? 결국 좌표끼리 평균을 구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쵸? 따라서 2분의, 쓸게요. 2분의 A 더하기 9가 얼마? A 더하기 9가 4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분의 6 더하기 B가 얼마? 7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따라서 구해주게 되면 이때는 A 플러스 9가 8 되는 것이고요. 이때는 B 플러스 6이 1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B는 8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24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타원 2위점 루트 3, 마이너스 2 접선의 기울기 결국적으로는 2차 곡선에 있는 접선 문제였습니다. 일단 보시죠. 일단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타원의 식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미지수가 있어요. 어디에 A라는 미지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A라는 미지수를 구해야 돼. 그때 문제 잘 보니까 뭐라도 있어요. 지금 타원 위 점이 나왔습니다. 그쵸? 따라서 대입을 해서 우리가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쵸?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결국 A제곱분의 루트 3A제곱은 3 될 것이고요. 6분의 마이너스 2제곱은 4. 요것이 1 되겠죠. 그쵸? 따라서 A제곱분의 3이 결국 얼마 된다? 3분의 1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9분의 3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A제곱하고 9가 같아야겠죠. 그쵸? 따라서 A가 결국 3이거나 혹은 A가 마이너스 3 되는 것인데 문제 잘 읽어보니까 A는 뭐라 되어 있어요? 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마이너스 3은 땡 탈락. 그렇죠? 따라서 A는 3으로 확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루트 3, 마이너스 2 접선의 기울기인 거니까 결국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접선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접선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접점 같은 건 어떻게 구하는 거였죠? 딱 보니까 지금 타원이 점인 거기 때문에 x제곱을 분리하는 거였어요. 결국 x 곱하기 x고 y제곱을 y 곱하기 y 분리한 다음에 x 하나 y 하나에다가 접점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9분의 루트 3x 그리고 더하기 6분의 마이너스 2y가 얼마다? 1 되는 거겠죠. 분모 분의 똑같이 18을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루트 3x 더하기 마이너스 6y가 18된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정리해보게 되면 6y는 2루트 3x 마이너스 18 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y는 뭐다? y는 3분의 루트 3x 마이너스 3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정답은 몇 번 될까요? 기울기 요거 때문에 3분의 루트 3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선택지 3번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되었죠. 그래서 연적은 접선의 기울기에 관한 문제다는 것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없는데 이 문제를 이제 사실 이제 미적분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음함수기법 사용할 수도 있죠. 그쵸? 뭐 굳이 여기까지 뭐 볼 필요 없겠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요. 결국 이 타원식의 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 해볼게요. 그러면 a제곱분의 결국 2x 더하기 그리고 6분의 2y인데 얘는 dy dx를 붙이셔야 되는 것이고요. 0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 정리해보게 되면 dy dx는요. 마이너스 a제곱분의 2x 곱하기 그쵸? 그리고 2y분의 6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정리해보게 되면 여기가 9잖아요. 그쵸? 여기가 9기 때문에 약분되어서 따라서 마이너스 3y분의 2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문제에서 x가 주어져 있고 y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대입 한번 해볼게요. 따라서 여기에다가 얼마? x는 루트 3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 대입해 주시게 되면요. 결국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 해가지고요. 똑같이 3분의 루트 3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5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벡터가 쭉쭉쭉 크게 주어져 있을 때 벡터 A-B 벡터에 대한 크기를 이제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뭐 워낙 교과서 상에서 예제 문제도 많이 볼 수 있는 문제죠. 그쵸? 일단 그 다음 우리가 사실 벡터 A, 벡터 B 가지고 더 이상 건들 건 없어요. 그쵸? 결국 우리는 요 세 번째 주어진 거 가지고 정리하셔야겠죠. 그쵸? 어떻게 할 수 있죠? 양변을 제곱하면 되겠죠. 그쵸? 제곱해주게 되면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 결국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결국 2벡터 A, 2 곱하기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의 제곱인데 얘는 뭐죠? 크기의 제곱 뭐가 똑같다? 내적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그쵸? 따라서 내적 회부 해주시게 되면 결국 2 곱하기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 그리고 내적 2A 마이너스 B 되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전개해주게 되면 얘는 4 벡터 A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벡터 A 내적 벡터 B 그리고 더하기 B의 제곱 되겠죠? 얘가 얼마다? 17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요 식이 나오게 되는 건데 당연히 문제 보니까 지금 벡터 A 크기하고 B 크기 모두 주어져 있습니다. 대입 한번 해볼게요. 따라서 결국 4 곱하기 11 마이너스 4 곱하기 벡터 A 내죠 벡터 B 그리고 벡터 B 크기 제곱 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17. 따라서 4 곱하기 A 내죠 B는요 얼마 되는 거냐면 44 더하기 9 마이너스 17이니까 얼마다? 36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적이 얼마다? 요 값이 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결국 우리는 이제 A-B 크기의 크기를 이제 구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제곱해줘도 되겠죠. 그쵸? 제곱해주게 되면 결국 벡터 A-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은 내적한 거. 결국 벡터 A-벡터 B 내적 A-B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내적 B 그 더하기 크기의 제곱되는 거 할 수 있겠죠. 대입해보시면 11-2 곱하기 9 더하기 크기 제곱 9가 되어가지고요. 정리해보시면 얼마다? 여기가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지금 크기를 구하기 때문에 여기다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루트를 다 취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결국 벡터 A-B 크기는 뭐가 된다? 루트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선택지 2번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6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공간 도용의 정사형 문제가 주어졌는데요. 요 문제 좀 복잡하게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일단 그림이 보통 주어질 텐데 그림이 안 주어져 있다 보니까 좀 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보시면요. 좌표 공간 평면 알파 있습니다. 알파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알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 이런 식으로 뭔가 알파가 분명히 주어져 있을 겁니다. 저기를 알파로 두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소단 두 점 A, B 평면 알파 위의 정사각 각각 A 프라임, B 프라임 할 때 사실 요것이 가장 큰 힌트였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힌트 이거였어요. 보세요. 정사형을 하기 전하고의 선분 길이하고 정사형을 하고 나서의 선분 길이가 같대요. 이게 뭐죠? 일단 뭐 알 수 있냐면 AB하고 선분 AB 길이가 6이에요. 일단 우리가 뭐 알 수 있냐면 그쵸, 9코신 쓸 수 있죠. 그쵸? 따라서 결국 선분 AB 길이에다가 내가 코사인 세타를 곱했더니 얘 뭐가 되는 거예요? A 프라임하고 B 프라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얘가 6이고 얘가 6이면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 되는 거예요. 따라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선분하고 평면은 뭐 한다? 평행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었어요? 따라서 평면 위에 있지 않으면서 평행하게 선분이 그어져 있는 것이죠. 그쵸? 뭐 예를 들어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요거를. 여기를 제가 A하고 B라고 줄게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정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정상을 쭉 했어요, 제가. 여기 쭉 하고 여기 쭉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선분이 그려지게 될 거냐면 요동한 방식으로 선분이 이제 그려지겠죠. 그쵸? 맞나요? 조금 더 그려볼까요? 잠깐만요. 여기 좀 밑으로 내려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선분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지금 얼마나 되어 있냐면 6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 길이가 지금 6이라고도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이 되는 겁니다. 되었죠? 그랬을 때 선분 AB의 중점 M에 평면 알파의 정사는 M'이래요. 따라서 지금 어디 점인 거냐면 요 점이요. 결국 AB의 중점이 있을 거야. 요 점을 이 점을 내가 모아두는 거야? M이라고 두는 거야. 마찬가지 이걸 제가 어떻게 한다? 평면 알파의 정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쭉 정상시켜주게 되면 여기 M 프라임도 뭐가 되는 거예요? A 프라임, B 프라임이 중점인 거예요. 그쵸? 따라서 여기서도 뭐가 된다? 여기도 중점이 되는 거예요. 요 점 자체가. 되었죠? 요 점이 뭐다? 요 점이 M 프라임인 거죠. M 프라임. 되셨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문제 뭐가 되겠냐면 지금 PM 프라임하고요. A 프라임, B 프라임 수직이래요. 그리고 PM 프라임이 길이가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평면 알파 위에 점 P를 잡는다고 되어 있죠. 일단 그럼 결국 요 기와 각도도 뭐 평면에 점을 잡는 거죠. 뭐 제가 요 점을 잡을게요. 이거 P라고. 요 길이가 점 P가 되는 것이고 이 길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되었죠? 자, 그렇게 했을 때 평면 알파를 점 P를 잡는다고 되었습니다. 여기도 수직이 되는 것이고요. 수직. 되었죠? 자, 그랬을 때 삼각형 A 프라임, B 프라임, P의 평면 ABP의 정사의 넓이가 2분의 9일 때 PM의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A 프라임, B 프라임, P가 어디냐면 삼각형이 여기예요. 결국 평면 알파와 있는 삼각형이라는 거 알고 계시겠죠? 이렇게 삼각형 되는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A, B, P는 어디냐면요. 제가 빨간색 연결해 볼게요. A, B, P는 결국 여기입니다. 빨간색 표시하기는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위로 지금 정상을 내는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결국 정사형이야? 그럼 평면과 평면 이동 각을 구해야 되거든요. 써볼게요. 지금 한번. 결국 9코신인 거니까 결국 A 프라임, B 프라임, P에다가 코사인 베타를 곱했더니 얼마 되는 거야? 2분의 9라고요. 그쵸? 2분의 9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지금 요 넓이를 내가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잘 보시면 지금 보시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얼마예요? A 프라임, B 프라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얘는 PM 프라임이 되는 거 높이가. 근데 둘 다 얼마에 6이가 되겠거든요. 그쵸? 따라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이어가지고 18 나와요. 그쵸? 따라서 결국 코사인 베타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얼마? 2분의 9 곱하기 18분의 1이 되는 건 얼마야? 4분의 1인 것을 받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베타를 구해가지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베타를 좀 빠르게 푸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 쪽 이거 아니까 해가지고 딱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보세요 지금. 결국 평면과 평면 이런 각인 거니까 대학 쪽을 살펴보게 되면 이거 아니까 생각해보는 거죠. 여기에서 P에서 M 반 수를 내어주시고요. 여기 수를 내어주게 되면요. 여기 직각 보이시나요? 여기가 직각이거든요. 정사형인 거니까. 그럼 보세요. 여기 길이가 얼마? 6이에요. 그럼 여기가 베타 아니까 생각해보죠. 여기가 베타 아닐까? 그럼 옆면을 볼게요. 결국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다시 그럴까요? 이렇게.
다시 볼게요. 네, 이렇게 쭉 한번 선분함 연결해 볼게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m인 거고 m 프라임인 거고 여기가 p고 여기가 베타인 것을 알 수 있는 건가 보시는 게 되는 거죠. 요 길이가 얼마예요? 6이요. 이 코사인 얼마? 4분의 1 하면서요. 여기 얼마 될 수밖에 없다? 24 될 수밖에 없다. 정답은 그래서 5번 하셔가지고 맞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맞아요. 물론 맞는데요. 우리가 사실 엄밀하게 좀 보려면 평면각을 구하려고 해요. 평면과 평면 있는 각을 구하려고 해요. 어떻게 구하는 거였죠? 그쵸? 평면이 만나는 교선을 구한다면 그 교선에서 수선해발 그어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거였어요. 그쵸? 자, 그럼 볼게요. 얘는 지금 A, B, P하고 A 프라임, B 프라임, P가 교선이 없어요. 그쵸? 교선이 없어.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인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데 한번 이거 좀 지워볼게요. 자, 어쨌든 우리가 교선을 구해야 돼. 그럼 더 적절히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평행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 P를 제가 좀 내려볼게요. 요만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어떻게 할 거냐면요. 평면을 아래로 쭉 내릴 거예요. 즉, 이 빨간색이 여기 오도록 해가지고 쭉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결국 이 상태로 이렇게 가는 거죠. 즉, 정확히 보자면 여기하고 요게 평행하게 가는 거예요. 되었어요? 그럼 보세요. 결국 A, B, P가요 지금 자, 이거 다시 볼까요? 이렇게 볼까요? 요 평면이죠. 요 평면 A, B, P라는 평면이 여기도 지금 내려간 거예요. 그럼 보세요. 교선이 보시는 교선이 어디죠? 그쵸? 여기거든요. 교선 여기요. 그럼 교선에 뭐 내리자? 수선이 발. 그쵸? 그럼 수선이만 내려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쵸? 그랬을 때 수선이만 내렸을 때 어떻게 요 각도가 뭐가 돼? 요 각도가 좀 다시 표시해 볼까요? 이 각도. 그러니까 이 각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베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지금 결론적으로 조금 제가 진하게 표시해 볼게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A, B, P를 평행해 놓기 때문에 결국 이 선분이나 이 선분에 뭐 하는 거예요? 평행해요. 맞아요? 평행한데 그럼 볼게요. 옆으로 그려볼게요. 평행해요. 그쵸? 그 사이 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선분 중간에 낀 거예요. 중간에 꼈다고요. 평행해요. 얘가 뭐였죠? 베타예요. 그럼 무슨 각? 엇각에서 여기가 베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각이 같은 거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아마 26번이 어쨌든 그림으로 좀 표현이 안 되게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자, 26번 파봤고요. 27번 같이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2차 곡선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사실 2차 곡선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뻔한 문제들이 대부분 나옵니다. 앞에서 좀 접선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27번, 29번 다 문제가 2차 곡선 문제였는데, 결론적으로 2차 곡선 성질이 있죠. 각각 성질, 포타성 성질들을 잘 사용하신다면, 뭐 문제가 아무리 솔직히 어렵게 나온다 해도 그 성질 안에서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결국 성질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누가 더 빨리 찾냐, 그가 문제 되는 거예요. 같이 볼게요. 초점이 F인 포물선 Y제곱 8X 위 한 점 A에서 포물선 준서 있는 수세발을 B라고 하고요. BF와 포물선 만난 두 점을 각각 C 대각할 때 BC하고 CD 같다 합니다. 그래서 삼각형 AB를 구하는 문제니까 결론적으로 최대한 뭐 좌표를 다 찾아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가 되겠죠. 그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한번 X축, Y축 한번 다 들고 와볼게요. 여기 X축이 있고요. 여기 Y축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물선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잘 그려져야 되는데요. 그쵸? 다시 그려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 이제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보시면 y제곱 8x이기 때문에 초점 좌표가 얼마인가요? 2,0이죠. 그쵸? 따라서 요쯤에 제가 2가 있다 생각해 볼게요. 2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반대쪽에 뭐가 있다? 준선이 있어요. 준선. 그쵸? 준선을 제가 일단 검은색으로 좀 표시를 해볼게요. 이쪽에 준선이 있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그쵸? 요 거리는 같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지금 한 점 A가 있는데, 요즘에 제가 A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A에서 준서에 있는 수세발을 B한대요. 그럼 따라서 여기서 쭉 수세발 내려가지고,
B를 잡아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직각 2점이 B가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네, 다시 표시해볼게요. B가 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B하고 F 쪽 연결해요. 이렇게 연결합니다. 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렇게 했을 때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을 여기가 C하고 D라고 두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BC하고 CD가 같다고 합니다. 여기 F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CF가 DF보다 작다 했으니 당연히 C가 여기 있을 것이 D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주구조 자체가. 일단 그리고 BC하고 CD 길이가 또 같다고 문제에서 줬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AB 넓이를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 X축 되는 것이고요. Y축 여기 원점. 그쵸? 자, 일단 항상 보시면 여러분들 포물선 위에 점이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준선부터 수점을 내리시는 거예요. 결국 지금 보시면 포물선 위에 점이 C도 있고요. D도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서 뭐 내리자? 수선이발 내리자. 그럼 수선이발 내려볼까요? 여기서 수선이발 직각, 여기도 직각 내릴 수가 있는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여기가 직각, 여기도 직각 되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쨌든 지금 길이를 다 모르는 거니까 길이를 미지수로 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를 한번 L로 줄게요. L. 여기를 요 길이 L로 줄게요. L. 그럼 마찬가지로 그러면 포물선 위 한 점에서 뭐 어떤 거죠? 초점도 거리하고 준선까지 거리 같을 수밖에 없죠. 여기도 L 되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어디? 여기요.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그리고 여기 큰 삼각형 여기가 뭐죠? 닮음이에요. 닮음비는 1대 2죠. 이렇게 다시 표시해 볼게요. 네, 여기하고 큰 삼각형 닮음비가 1대 2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BC와 CD가 같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닮음비가 1대 2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결국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1대 2예요. 그쵸? 여기 길이가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2에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요 길이 요점부터 요점까지 거리하고 C부터 D까지 거리 F부터 D까지 거리 같겠죠?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2에 되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었어요? 그 다음 또 뭐 알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C부터 D까지 거리가 제 얼마야? 3L이거든요. 3L? L 더하기 2L인 거니까. 근데 문제에서 BC하고 CD가 같대요. 여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3L 되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피타고라스 이건 여기 얼마? 2루트 2L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볼 수가 있겠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사실 L 길이를 좀 어느 정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요 길이가 얼마죠? 4예요. 여기 하나 길이 2였으니까 그쵸? 2가 두 개 있는 거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 볼 수 있냐면 이 삼각형하고요. 그리고 큰 삼각형 여기에 볼 수 있어요. 다시 그려볼까요? 네. 요 큰 삼각형하고 작은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닮음이에요. 맞아요. 닮음비가 몇 대면 L 대 4예요. 그쵸? 따라서 L 대 4는 3L 대 4L이죠. 그러면 L이 얼마? 3이 확정되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었어요? 3L이네. 아, 오케이. 그러면 변의 길이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얼마? 9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얼마? 6루트 2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길이가 3 되는 거 알 수 있는 것이고 요 길이가 3, 요 길이가 6, 여기도 6이죠. 따라서 결국 여기 6 되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ABD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쭉 연결해 볼게요. ABD 결국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이렇게 연결했을 때 ABD 넓이가 궁금한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넓이가. 그쵸? 자,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일단 보시면 밑변을 AB로 둘 수 있고 그리고 높이를 이제 여기 점을 여기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순서만 내어주게 되면 결국 이 점을 제가 H로 줄게요. 결국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DH 넓이가 되는 건데 결국 우리는 점 A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죠. 그쵸? 맞나요? 점 A 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가 어쨌든가 뭔가 점 A의 X좌표면 Y좌표 둘 중 하나 뭔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쵸?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이제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잘 보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 보라색 있죠? 여기 보라색 부분에서 닮은비 있죠? 닮은비. 그거 볼게요. 여기에 잘 몰라요. X가 줄게요. 그러면 6루트 2 대 6루트 2 더하기 X는 몇 대 몇 되는 거예요? 그쵸? 3대 4예요. 그러면 24루트 2는
18 루트 2 더하기 3x가 되기 때문에 x가 얼마? 여기가 2 루트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었어요? 2 루트 2야. 그러면 여기가 결국 지금 8 루트 2거든요. 여기가 8 루트 2예요. 당연히 여기 뭐가 똑같은 거야? a의 y좌표가 똑같은 거예요. 그쵸? 똑같아, 길이가. 그쵸? 그러면 결국 a가 좌표가 y좌표가 8 루트 2나고요. 근데 a가 어디에 있어 지금? 포물선 위에 있어. 그럼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가볼게요. 자, 그러면 결국 y제곱 결국 8루트 2 제곱 얼마 되는 건가? 128 될 것이고요. 8 곱하기 x여서 이거 얼마? 16이에요. 따라서 이 좌표가 16,8루트인 것을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 길이가 얼마? 2였어요. 요 길이 얼마? 16이요. 따라서 선분 AB가 얼마 되는 거예요? 18 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되었어요? 즉 DH만 구하면 돼요. 선분 DH. 근데 선분 DH 또 뭐가 똑같은 거예요? 요 점을 제가 F가 있죠. 여기 G라고 넣을게요. 그건 GB기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6루트, 하나가 6루트거든요. 닮은 몇 대면 1대 2. 따라서 결국 요 길이냐 6루트 2하고 여기도 얼마? 여기도 아이고 여기도 6루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 얼마? 12루트 2. 따라서 얘가 12루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더 하겠습니다. 따라서 넓이는 삼각형 ABD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18 곱하기 12루트 2여가지고요 정답마다 108 루트 2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지 3번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가지고 풀 수 있는 거. 결론적으로 뭐다? 포물선 성질 이용하는 문제였다. 그래서 포물선의 한 점하고 준선까지 거의 뭐가 똑같다? 초점까지 거의 똑같다는 거 꼭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 그리고 닮음 반드시 꼭 기억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7번 풀어봤고 이제 28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가 좀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국 이면각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그림이 사실 간단하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사실 공간도형 내용뿐만 아니라 결국 2차 곡선, 타원에 대한 내용까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수능이 또 결국 포타스당이 다 출제했다 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같이 한번 문제 쭉 기어져 있는 길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일단 다음 화면 넘어가가지고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인데요. 지금 보신 문제에서 뭐가 되어 있냐면요. 두 평면 알파 베타의 교선 위에 있는 교선 위에 이제 A, B이 열려요. 그러니까 지금 선분 어디냐면 요 부분이요. 요 부분 길이가 18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선분 길이 18 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선분 A, B의 지름을 하는 원이 평면 알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C1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평면 알파 위는 뭐가 되는 거야? 타원이 되는 거예요. 되었죠? 그리고 선분 AB의 장축을 하고 두점 F의 초점은 타원 C2 그러니까 C2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이 타원이 있는 거예요. 되었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원 C1이 한 점 P에서 평면 베타의 수선의 H를 할 때 HF 프라임하고 HF 중에서 HF가 더 길고요. HF 프라임 각의 6분의 파이라고 주어진 30도죠. 30도. 결국 특수각이 주어진 거죠. 그랬을 때 직선 HF와 타원 C2가 만나는 점 중 H가 가까워지는 Q라 하면 결국 지금 보시면 여기 FH 연결했을 때 더 가까워지는 여기가 Q가 둔 거예요. 그랬을 때 FH보다 F가 더 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점 H 중심하고 점 Q 지나는 원을 또 그렸는데요. 그 원은 반지름이 4고요. A, B 접한다면 그랬을 때 두 평면이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일단 같이 한번 볼 건데 사실 이 상태에서 그림 사실 보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요 베타 알파 좀 따로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베타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베타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베타 되는 것이고요. 타원이 있는데 이 타원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 타원이 그려지게 되겠죠. 네, 다시 그려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타원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보시면 지금 장축 길이가 18이라고 했어요. 여기가 뭐 18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했을 때 요 점이 A가 되는 것이고 요 점이 뭐 B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단축이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축이 뭐 있겠죠. 그리고 지금 주어진 도형이 타원이다 보니까 타원 초점도 써봐야겠죠. 여기 F가 두고요. 요 점을 제가 F 프라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원 위의 점, 그러니까 알파벳의 점 P에서 베타에도 수선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점을 제가 여기를 H라고 한번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FH 연결했어요. 잠시만요. 다시 써볼까요? 네. 여기에 제가 좀 H 줄게요. 요 점을 FH 연결했어.
그랬을 때 H에서 또 어떻게 지금 H 문제 보게 되면요. FH 연결했을 때 H에 가까운 요점을 뭐하고 두는 거예요? Q하고 두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또 뭐라 했냐면 각도 HFF 프라임이 30도래요. 그래서 요 각도가 몇 도가 되는 거예요? 30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되셨죠? 자, 그랬을 때도 점 H를 중심으로 하고요. 점 Q 제한 평면 베타의 원이 있대요. 결국 H가 중심이고 Q 제한 원이 있는데 그 원이 또 앞에 어디요? 반지름 4고 직선 AB에 접한대요. 결국 접선이 주어진 거니까 원의 중심의 접선 성질이 있죠. 어떤 거? 원의 중심하고 접점을 이은 선부는 뭐가 된다? 항상 수직이라고요. 결국 H의 접점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수직인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예요. 왜? 원의 반지름이거든. 그럼 HQ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도 4예요. 원의 반지름이거든. 그러니까 원이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원이 뭐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생기게 되는 거겠죠. 되었죠? 자, 원은 제가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안 쓴 거 있죠. 피타고라스 보이시나요? 어느 부분? 요 부분이요. 1대 루트 3대 2. 그쵸? 따라서 여기가 얼마? 여기가 4 루트 3이 되는 거고 여기가 얼마예요? 8이에요. 그리고 또 안 쓴 거 있죠. 타원의 성질. 선 그어볼게요. 선 그었더니 자 보니까 타원이 한 점에서 각 초점에 선을 그었어. 그 합은 얼마가 되는 거야? 장축끼리예요. 8 더하기 4 더하기 얼마가 18 돼야 되는 거예요? 6이 되겠죠. 따라서 결국 FQ 길이가 얼마 확정되는 거예요? 6으로 확정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었죠? 그거 보니까 또 보이는 거 있나요? 1대 2죠. 그리고 전체 길이 얼마? FQ 길이가 12잖아요. 그러면 또 1대 2죠. 그러면 뭐? 닮음이죠. 따라서 여기도 직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서 보면 될까요? 피타고라스 여기서 보면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1대 루트 3대 2. 따라서 전체 길이 얼마? 6 루트 3이죠. 따라서 요 길이 얼마? 2 루트 3인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었죠? 보아서 지울게요. 결국 여기가 2 루트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이제 뭘 정보를 더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냐인데요. 사실 더 이상 여기서 뭐 얻을 건 없어요. 그쵸? 여기서 끝났죠. 일단 변기 자체는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건데, 이제 그 다음 보니까, 지금, 여기 그림 볼게 다시. 보시면 지금, 원의 점 P에서 제가 수세발 내렸어요. 여기는 당연히 직각이에요. 그쵸? 직각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면각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 이면각은 교선 있어, 교선. 교선에 각 평면에서 뭐 내린다? 수선의 발 내리는 거였어요. 그쵸? 봅시다. 지금 보시면 내가 H에서 즉 평면 베타 H는 어디 있어요? 평면 베타에 있어요. 그쵸? 베타 위에서 내가 교선에다 뭐 내는 거예요? 지금 수선의 발 내렸어요. 요게 지금 점이 뭐죠? 이 점이 잠시만 이렇게 볼게요. 요 점이 뭐냐면 지금 H 프라임인 거예요. 요 점이 H 프라임이 되는 거예요. 되었어요? 그거 보세요. P하고 평면 베타 PH하고 평면 수직이야. 쓸까요? PH하고 베타 수직이야. 그리고 PH하고 어떤 거 HH 프라임 수직이에요. 그럼 알 수 있는 사실은 뭐가 있다? 무슨 정리? 삼수선 정리. 몇 번째 거? 첫 번째 거죠. PH가 평면과 수직이야. 그리고 HH 프라임이 또 직선과 수직이야. 그러면 어떤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PH 프라임은 직선과 수직이죠. 어디하고? 그쵸. 여기하고 수직이 되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좀 그어볼까요? 보시게 되면 여기 빨간색 PH 프라임하고 직선 AB가 뭐라고요? 수직이라고요. 그럼 보니까 각 평면에서 내가 지금 교선 수만 내는 거예요. 수선의 발. 왜? 평면 알파의 점 P에서 교선의 수만 내렸어요. 그리고 베타에 있는 H에서 교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거예요. 그럼 그때 교점, 요점이죠. 요 각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세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되었어요? 그럼 이걸 한번 옆에서 볼게요. 옆에서 보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결국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베타 위에 선이 평면 베타가 있어요. 평면 알파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이렇게 선분을 그었어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P가 되는 거고 여기가 H가 되는 거고 여기가 H 프라임인 거죠. 여기가 뭐가? 세타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세타만 구하시면 끝나는 문제 되는 거예요. 결국 변의 길이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 일단 여기가 얼마였어요? 지금 4라는 거 알고 있었고요. 그쵸? 결국 우리는 둘 중에 아무거나 알고 있으면 즉 pH 프라임이 아니라 pH 중에 아무거나 알고 있으면 사실 끝나는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문제가 안 생기죠. 원 평면 알파 한번 그려볼게요. 자, 평면 알파가 이렇게 있어요. 알파 위에 다시 그려볼까요? 평면 알파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 알파 있어요. 원이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어.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선분 A, B가 지름이에요. 그쵸? 여기 A, B가 여기 있어요. A하고 B가 지름이고요. A, B 위에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 H 프라임 있는 거예요. H 프라임. 그쵸? 맞아요. 요 점 위에 H 프라임이 있어. 그쵸? 자, 그리고 H 프라임이 있고 P가 여기 있어. 이게 뭐야? 아까 수직이었죠. 삼순 정리에 의해서 수직이야. 그리고 원에 항상 뭐가 있어요? 중심이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가 있어? 반지름 전체 길이가 얼마? 18. 그래서 반지름 얼마? 9예요. 되었어요? 자,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거 있죠. 지금 보시면 결국 원점이 어디가 되는 거냐면 지금 보시면 결국 타원이 결국 원점하고 원의 원점 결국 똑같은 거예요. 여기 요 점이 5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왜? 똑같은 지금 장축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쵸? 맞아요. 자, 그러면 결국 5의 지름 길이 구할 수 있는 거, 요 길이를. 얼마예요? 보시면 전체가 얼마? 6 루트 3이 6 루트 3. 전체 길이가 즉 요 길이가 이 길이가 6 루트 3이에요. 그러면 여기 절반 길이 얼마? 절반 길이는 3 루트 3, 3 루트 3. 그쵸? 거기서 뭐 빼면 되는 거예요? 2 루트 3을 빼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여기 길이 얼마? 루트 3인 거예요. 따라서 결국 피타고라스 정리는 얼마? 루트 78인 거죠. 여기 얼마? 루트 78. 하필이면 문제에서 뭘 구하겠어요 지금? 코사인 세타 다 했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루트 78분 4여가지고요. 정답 얼마다? 39분의 2 루트 78로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 선택지 5번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결국에는 각각의 도형을 그려가지고 판단하는 문제라는 거. 그래서 어렵다기보다는 좀 그림이 복잡했다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꼭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28번 파봤고요. 29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시죠. 단답형 문제 같이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제고요. 쌍곡선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비슷한 문제가 2016학년도에 문제가 출제되었던 기억을 하거든요. 일단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더 쉬운 문제고 그냥 문제 주어진 대로 착착착 하셨다면 금방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양수 C에 대해서 두 장 F와 F'을 초점을 하고요. 주축기에 6이 쌍곡선이 있다고 합니다. 쌍곡선 위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소요나 두점 PQ가 존재하는 모든 C합을 구하는 C합을 이제 구하는 문제 되는 것이죠. 일단 그러면 쌍곡선 이렇게 있어요. 쌍곡선이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쌍곡선 이렇게 있어.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그려봅시다. 그랬을 때 여기에 결국 축이 있어요. 여기가 F'이고요. 여기가 F예요. 했을 때 여기 일사분면에 P가 있대요. 그럼 여기가 P가 있겠죠. 이렇게 연결했어요. 자, 그리고 점 Q는 PF'이 있대요. 근데 또 Q는 뭐냐니까 쌍곡선 위의 점이거든요. Q가. 당연히 Q가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오케이. 그랬을 때 모든 C합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PF'는 이등분 삼각형이 되는 것이고요. PQF의 둘리가 얼마나 28이래요. 이런 거 다부터 한번 이용해 볼게요. 다를 가보시면 결국 28은 뭐냐면 선분 PQ 더하기 선분 QF 더하기 선분 FP가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었어요? 자, 근데 보니까 지금 PQ가 다 뭐예요? 지금 쌍곡선이 점이거든요. 일단 여기가 확실한 건 여기 기가 이씨예요. 그럼 보세요. 쌍곡선이 점인 거니까 결국 뭐 알 수 있냐면 F'P하고 PF의 차이가 얼마 되는 거야? 6인 거예요. 주축끼리. 그러면 보세요. 지금 PF 기차가 얼마가 되는 거야? 6인 거라고요.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죠? Q도 있잖아, Q. 결국 또 어디? QF 프라임하고
QF 기차가 얼마 되는 것도 6인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요? PQ 더하기 QF는 뭐가 된다? 그쵸, 얘는 QF 프라임에서 6 더한 거라고요. 얘는 그리고 FP가 된다고요. 그런데 PQ하고 QF 프라임 뭐가 되는 합하면 PF 프라임이에요. PF 프라임 더하기 6 더하기 FP예요. 근데 PF 프라임 또 뭐예요? 그쵸, 얘는 PF에다가 6을 더한 거예요. 그쵸, 결국 2 곱하기 PF 더하기 6입니다. 얘가 얼마는 28이 돼요. 그럼 PF가 얼마 확정되는 거예요? 8로 확정이 되는 거죠. 여기가 8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얼마? 14가 되겠죠. 그럼 잘 보세요. 나에서 뭐다 했냐면 PF 프라임 F가 뭐래요? 2등변 삼각형, 2등변 삼각형. 정의가 뭐죠? 그쵸, 두 변기가 같아야 돼요. 당연히 14하고 8 같을 수가 없어. 뭐 당연한 말이죠. 그쵸, 이거는. 그러면 뭐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EC가 14와 같을 수도 있어. 아니면 EC가 8와 같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EC가 14 혹은 8. 따라서 C가 7 또는 4니까 정답마다 11로 풀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C 변형하는 문제 하는 거. 상부성 정의 문제 하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분 풀어봤고요. 마지막 30분 같이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편백터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요 문제는 기존에 출제되었던 편백터 최대 최소 문제보다는 그냥 평이했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절표 평면에 한 변의 기하 4인 정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선분 AB를 1대3으로 내분한 점 D, 선분 BC 1대3으로 내분한 점 E, 선분 CA를 1대3으로 내분한 점을 F라 할 때요. PQR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AX 크기가 최대일 때 PQR을 S 하자. 그랬을 때 16S제곱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저는요 당연히 ABC부터 그려서 시작하셔야겠죠. ABC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다시 그려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여기가 60도, 60도, 60도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문제에서 지금 뭐다 했냐면요. 한 변에 4예요. 일단 여기가 A, B, C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1대3 내분한 점이 뭐디요? D래요. 결국 요 점이 여기 가운데 중점이 될 것이고요. 여기를 1대3 내분한 점인 거니까 요 점이 뭐가 되는 거? 요 점이 그쵸? D가 되겠죠. 그쵸? 마찬가지 여기도 중점 해주시고요. 1대3인 거니까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요 점이 네, 2가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 여기 중점 해주시고 1대3인 거니까 여기가 F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랬을 때 PQR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합니다. 가조건 볼게요. DP 벡터하고 EQ 벡터와 FR 벡터가 길이가 모두 크기가 모두 1이래요. 이게 뭘까요? 일단 지금 보시면 DEF는 고정이에요. 고정. 근데 지금 보시면 PQR은요 움직이는 점이에요. 이거 아닌가요? 그러면 볼게요. 고정된 점하고 움직이는 점 사이 거리가 항상 얼마야? 1이야. 이게 뭐예요? 원이죠. 중심이 뭐 D고 반지는 얼마? 1인 원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여기도 1이고요. 여기도 1이고 사실 여기도 1이에요. 결국 다 요점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요 A라는 점도 지나야 되고요. 요 점도 지나야 되고 요 점이 지나는 원이 되는 것이죠. 그쵸? 뭐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결국 얘는 이렇게 뭔가 그려지겠죠. 원 자체가. 네, 뭐 딱 이런 식으로 네, 그려지게 될 겁니다. 이거 조금 더 늘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EQ도요. E가 고정된 점이야? 그럼 Q가 움직이는 점이야. 그럼 이게 Q가 원 위의 점이겠죠. 그쵸? 따라서 이 Q가 뭐 어디에 있을 거냐면 결국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인 거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다시 볼게요. 결국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지게 되겠죠. 다시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좋죠. 좋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이번 어떻게 된다? F 고정이야? R은 원 위에 움직이는 점이야. 따라서 여기도 1, 여기도 1, 그리고 여기도 1인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여기도 1이기 때문에 결국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되셨죠? 네. 자,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X 벡터가 줘서 AX 볼게요. AX가 어떻게 된 거냐면
PB 더하기 QC 더하기 RA가 되는 건데요. 물론 지금 ABC에서 고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PQR이 다 움직이는 점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벡터 뭔가 합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벡터에서는요, 항상 특히 원이 등장하면요, 항상 벡터를 분해하는데 어떻게 원이 중심을 기준해가지고 벡터를 분해하세요. 왜냐하면 원의 중심은 어쨌든 고정된 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고정된 점을 가지고 우리가 좀 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PB에서 지금 보면 P는요 지금 뭐냐면 결국 원 위에 있는 점이거든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자? 그쵸? 중심으로 분해하자고요. 어떻게 쓸 수 있어? 얘는 PD 더하기 DB로 쓸 수 있는 DB. 마찬가지로 그녀는 QE 더하기 EC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거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거 같은 경우 RF 더하기 FV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지금 볼게요. A, B, C, D, E, F는요 고정이에요. 그러면 볼까요? DB, EC, F 잘 보세요. 볼게요. DB 요 벡터죠. FC 다음에 EC죠. 요 벡터고요. 그리고 FA예요. 그럼 이거를 제가 시점을 다 이제 시점과 동점을 일차로 해 잡아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 DB, EC, FA예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다 합했어.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예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0벡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딱 남는 게 뭐야? 그쵸? PD 더하기 QE 더하기 RF밖에 안 남는 거예요. 되었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합해서 최대돼요. 근데 DEF는 중심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벡터를 합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방향이 서로 다른 벡터예요. 합하고 싶어. 어떤 방식이었죠? 그쵸? 평행사용법 이용해주게 되면 대각선이 결국 합해주는 거였거든요. 그쵸? 그러면 선생님들 잘 보시게 되면 이것보다 당연히 더 길게 이걸 두 똑같은 길을 잡아주게 되면 기울적이 합한 것보다 더 길어지겠죠. 이해 가세요? 그럼 무슨 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냐? 결론적으로는 방향이 일치할 때, 즉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고 평행할 때 벡터 크기의 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최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결국 뭐가 PD하고 QE하고 RF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합이 최대가 돼야 돼? 같은 방향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따라서 결국 우리는 이제 PQR의 위치를 이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DEF는 원 위 중심이에요. 원 중심. 그리고 PQR은 뭐야? 그래요. 원 위 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 방향을 같게, 벡터의 방향 같게만 잡아주면 끝나는 문제라고요. 따라서 결국 이렇게 같게 잡으면 되겠죠? 여기가 P가 되는 것이고요. 그 여기가 Q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Q, 그쵸? 여기가 R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PQR 이어주면 끝나는 문제. 이어볼까요? P, Q 연결해 주시고요. QR 연결할 수가 있겠죠. 결국 이 넓이 구하는 문제죠. 당연히 정삼각형이 될 것이고요. 이제 이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 상태로 보기 넓이를 좀 구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쵸? 이동해 볼게요. 즉 이렇게 한번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행 이동하는 거겠죠?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어차피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동한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같을 겁니다. 여기가 그리고 P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P가 되는 것이고요. 되었죠? 이 넓이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워볼게요. 자, 이제 이거 어떻게 구할 것인가 문제인데 잘 보시면 지금 요 도형하고요, 요 도형, 요건 뭐가 되는 거 다 합동이에요. 그쵸? 그리고 또 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 여기에서 한 각형의 몇 도? 60도예요. 요번 길이 얼마? 1이에요. 요번 길이 얼마? 3이에요. 그러면 삼각형 넓이 이용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전체 큰 거에서 즉 삼각형 A, B, C에서 뭐 3 곱하기 요 둔각
빼주게 되면 되는 거겠죠. 다 했습니다. 4분의 루트 3 곱하기 결국 4의 제곱 될 것이고요.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변 사인 끼인각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주시게 되면 4 루트 3 마이너스 보시면 4분의 9 루트 3이 되겠죠. 정리해주게 되면 4분의 7 루트 3 돼가지고요. 이것이 뭐가 된다? S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결국 S제곱 해주게 되면 S제곱은 16분의 147 되는 것이고요. 정답은 얼마다? 147로 16S제곱이니까 147로 확정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47 주셨죠. 방식은 여러 가지 넓이 구하는 방식도 다른 방식도 있는데요. 이거 지워볼게요. 여러분들 수학 1 배우신 분들이죠. 다 오늘 공통 과목인 거니까 그쵸.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할 수 있죠. 즉, 요 한 변의 길이 어차피 내가 x 두게 되면요. 결국 코사인 60도는 뭐냐면 여기 보게 되면 2 곱하기 3 곱하기 1분의 그리고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인 거니까 얘가 얼마? 2분의 1이거든요. 그쵸. 사실 얘는 6분의 3이에요. 그럼 결국 10-x제곱 얼마? 3이기 때문에 x제곱이 7이어가지고요. x가 얼마? 루트 7 나오게 되죠. 따라서 한 변의 길이는 얼마? 루트 7인 정삼각형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따라서 결국 한 변의 길이가 지금 루트 7인 정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넓이 s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7 해서 바로 똑같이 4분의 7루트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제 처음에 설정 방식이나 두 번째 방식 사용하셨을 것 같고요. 뭐 정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좌표를 도입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뭐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는 따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이 가족권을 이용해서 이것이 원인 걸 해석하셨어야 되고요. 그쵸? 그리고 나조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항상 벡터가 뭔가 좀 복잡해. 어떻게 하자? 특히 원이 등장했을 거면 어떻게 하자? 원을 중심으로 벡터를 분해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고정점끼리 뭔가 묶여지고 동점끼리 있다 보니까 결국 벡터 연산이 좀 더 간편해진다는 것까지 좀 기억하셔가지고 문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30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수학 4부까지 모두 마쳐봤습니다. 일단은 우리 2024학년도 수능을 보신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이제 국어도 어려웠고, 수학도 어려웠고, 영어도 어려웠다시피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이제 2025학년도 수능 준비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상당히 기출문제 될 거 아니에요? 이 기출 경과 잘 분석하셔가지고 내년 수능, 2025 수능에서는 꼭 웃는 모습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고3 학생들, 이제 예비 고3 학생들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선택사수가 굉장히 적은 과목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도형이요. 한번 안 보이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안 보여요. 그리고 더군다나 중학교 도형 지식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물론, 사실 중학교 도형 지식 같은 경우는요, 기하에만 국한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원수투 공통 과목에서 반드시 나오게 되고요. 단 선택 과목들에서도 물론 확통을 좀 제외하고는 미적분 같은 경우는 도형지식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형지식은 여러분들 공통 과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꼭 한번 정리 좀 하고 넘어가시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보신 우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 너무 고생 많으셨고 대학 합격하는 그날까지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예비 고3 학생들 같은 경우 저도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 나갈 겁니다. 네, 그 길 항상 걸어 나갈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른 강의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